결론 문자 말씀드리자면 오늘 같은 경우는 저는 바이오 쪽이 오전장을 주도할 것으로 봅니다. 바이오 쪽에서도 여의도 마스크. 어저께 장 막판은 원래는 그 위고비가 출시를 함에 있어서 세일런 과정에서 그동안 좀 며칠 동안 음봉이 내려왔어요. 시세적인 하락이 내려오다가 어제 같은 경우도 음봉에서 양봉으로 플러스 25%, 그 다음에 시간에서 오르면서 결국 상한가에 진입을 하는 모습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한 원인은 뭐냐면, 일단은 위고비에서 출고가 자체가 37만 원으로 책정이 됐어요. 37만 원으로 책정이 되고, 이제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 판매가 같은 경우가 프리미엄이 좀 당연히 이제 붙게 되겠죠. 그렇게 돼서 뭐 80만 원에서 110만 원 사이 뭐 이렇게 이제 책정이 좀 되고 있고, 그에 대해서 이제 미리 선주문을 하는 예약이 뭐 폭주해서 뭐 마비 상태다 이런 언론에 대한 플레이가 계속되면서 어저께 그거에 대한 유통을 담당하고 있는 블루엠텍이 상승이 좀 나왔고요. 그 다음에 검사 측으로 해서서 SLS 바이오 증거금 종목인데 여기에서도 상승이 좀 나왔죠. 자,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물론 의도적인 그런 언론 플레이를 했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 시장에 대해서 장악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뉘앙스는 계속적으로 나올 수 있다고 봐요. 무슨 얘기냐면, 자, 그냥 극단적으로 우리가 팩트만 넣고 간단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싹센다 같은 경우가 하루에 한 번 맞아야 되고, 가격 같은 경우가 약 한 20만 원 후반대에 이제 책정이 좀 되어 있죠. 자, 하루에 한 번 맞습니다. 자, 근데 그에 대한 체중 감소 효과에 대한 비율이 있겠죠. 그 비율과 그 다음에 위고비를 썼을 때 일주일에 한 번 맞는데 4세트, 그러니까 4주짜리죠. 한 달 분량이 약 100만 원 정도라고 봤을 때 실질적으로 주입을 했을 때에 그거에 대해서 돈이 조금 이렇게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차라리 체중 감소 효과가 조금 더 크고 조금 덜 맞을 수 있는 위고비를 선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2024년도인데 3년도 데이터, 작년 데이터가 어떻게 되냐면요. 싹센다가 약 3조 원, 우리나라 국내에서 3조 원 정도의 그런 장악력을 갖고 이렇게 그거를 썼단 말이죠. 근데 예상 추정치를 봤을 때 추정이긴 하지만 위고비 같은 경우는 2024년도 올해에 있어서 약 한 6조 정도로 봅니다. 5조에서 6조로 보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충분히 관련주들이 움직임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다만 이제 제가 포커스를 보는 것은 소문난 잔치집이 이미 나와버렸기 때문에 이 다음 후타가 뭔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는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블루엠텍이 상승에 대해서 그런 모습들이 일부 나올 수는 있겠지만 단기적으로 저는 일단은 청산을 시켜야 되는 것이 맞다고, 차익 실현을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이 다음 게 뭐냐면요. 연말 정도에 일라이릴리에서 더 좋은 제품이 나와버립니다. 그러니까 단순 비교로 했을 때 체중 감소 효과가 위고비에서 17%라면 일라이릴리 쪽에서 나오는 건 약 21% 정도. 그러니까 수치가 더 체중 감소 효과가 높아졌죠. 근데 이제 가격이 문제겠죠. 가격이 얼마가 될지는 책정되지 않았습니다만 유통사로서는 메모하세요. 유통사로서는 종근당 그리고 보령 이렇게 두 군데가 일단은 잠재적으로 되어 있고, 보령 같은 경우도 이제 차트를 잘 만들어 놓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다음 후타에 대해서 일라이릴리 다이어트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면 보령 같은 경우를 꼭 좀 보셔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이미 놓쳐버린 것은 놓쳐버린 거고요. 다음 후타를 봤을 때 연말이라고 했으니 이번 달 지나면서부터 보령이나 종근당에 대한 이 흐름들을 꼭 체크를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적어도 제가 봤을 때는 구간적으로 봤을 때는 더블이죠. 수익률 100% 정도 나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꼭 메모를 해보시고 체크해보시고 저와 같이 공략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수 있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고요. 그리고 어제도 그렇고 제가 월요일에 여기에서도 이제 방송에서도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뭐 엔비디아, 뭐 구글 포함해서 애플 해서 이런 이제 전력적인 수요를 커버를 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전력을 끌어와야 되는 발전소 쪽에서는 일단은 미국 쪽에서 일어나는 것들은 대부분에 대한 발전은 천연가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이 천연가스에 대해서 어쨌든 중요한 건 여기서
탄소가 좀 만들어지는 부분들이 있고 환경 저해적인 모습들이 좀 있고 이에 대한 부분은 어쨌든 계속적으로 수요가 늘어날 거기 때문에 공급량을 맞춰줘야 되면은 화력 발전, 천연가스 발전소를 더 지어야 되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어차피 결국에는 친환경적인 요소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소형 SMR 쪽으로 봐야 된다. 제가 말씀 좀 드렸었고요. 거기에 있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글로벌 유수의 기업들 3사 같은 경우는 이미 계약을 했다고 말씀 좀 드렸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오전에 나온 얘기 같은 경우는 구글에서 소형 모듈 원전에 대해서 첫 계약이 이미 수주를 했습니다. 오늘. 자, 그렇기 때문에 그에 관련해서 국책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러한 기업들 같은 경우가 우리 기술, 제가 어제도 차트에서 체크를 해드렸고 현재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이 노트북에도 체크가 좀 되어 있습니다. 이따가 다시 한번 보도록 하면 되겠고요. 상승 추세에 대한 가도를 이어나갈 수 있으므로 이런 소형 모듈 원전 쪽으로도 관심을 오늘부터는 좀 가져보자라고 얘기를 좀 할게요. 그리고 반도체 업종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이거는 그냥 한 귀로 듣고 그냥 이해만 좀 하시면 됩니다. 매번 있었던 얘기인데 미국 쪽에서 AI 칩에 대해서 국가별로 수출에 대한 한도를 정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역시 그에 대한 대상이 되겠고요. 결국에는 중동을 뭐랄까요? 중동에서도 반도체에 대해서 AI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지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AI가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중동 쪽으로 그러한 수출에 대한 한도를 좀 정할 것이고 당연히 중국 쪽도 그렇게 정하게 되겠죠. 그래서 중국에서는 자체적으로 나름대로는 이제 반도체를 만들려고 하는 모습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그에 있어서 이제 첫 번째 액션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D램에 대해서 생산을 한다는 얘기가 저번 주부터 있었죠. 그렇다면 전 세계 글로벌에서 D램에 대해서 가장 많이 비중을 갖고 있는 것이 TSMC죠. 대만의 TSMC.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가 갖고 있죠. 1, 2위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어쨌든 글로벌 비중에 대한 10%를 어디서 갖고 갑니까? 중국에서 갖고 갈 거기 때문에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반도체 시장에 대해서 조금은 악재적인 그 효과가 좀 나올 수 있겠다라고 좀 판단이 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뭐냐면 반도체가 죽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구태 반도체로 우리가 진입을 신규로 들어가야 될 시간인가? 그렇지는 않다고 봐요. 나중에 해도 된다고 보고 주가적으로 일단 들어 올리는 모습들 추세적으로 추세 추정 원칙에 의해서 상방으로 들어 올렸을 때 들어가도 늦지 않는다라고 보기 때문에 반도체 업종 같은 경우는 조금 우리가 좀 빼버리고 다른 부분에 좀 포커스를 붙이자 이렇게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테마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월요일에도 말씀을 좀 드렸었어요.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 수출을 하는 그 선박에 대해서 피격을 좀 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날 오전에는 월요일입니다. 그날 오전에는 상승하지 않고 오후장에 차트 만들어 놓고 시간에서 상한가 보내고 어제 또 상한가 갔어요. 그래서 토탈 40%가 상승이 나왔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차익실은 당연히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또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 자포리지자 마을을 재점령했고 곡물창고를 오데사도 폭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오늘 같은 경우는 일단은 뉴스가 나와버렸기 때문에 곡물 관련주 대장은 고려산업입니다. 그 다음에 부대장은 미래생명자원, 한탁 이렇게 보면 되겠는데 이쪽에서는 일단 오늘 차익실현 매도가 좀 나올 거기 때문에 좋은 뉴스가 있다 하더라도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일단은 신규 진입 관점은 좀 위험하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스타링크 인터넷이 국내에 내년에 서비스가 될 수가 있습니다. 스페이스X 얘기를 하는 건데요. 정부에서 행정 예고가 이미 나와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제 가장 이제 좋게 보는 것은 그런 거예요. 메가 트렌드를 항상 말씀드렸었는데 물론 자율주행에 대해서 메가 트렌드도 이제 시작점이고 제가 봤을 때는 피크를 찍는 부분은 2027년도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율주행 같은 경우도 메가 트렌드에 대한 입장에서 조금씩 모아가시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우주항공증을 완전히 공략하다라는 얘기보다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만 이해를 하면서 생각을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종목으로 가장 제가 좋게 보는 것은 노스페이스, 스페이스, 이름이 뭐였지? 무슨 스페이스인데? 왜 노스페이스가 나왔지? 잘못된 뭔가 했네 지금.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이노스페이스입니다. 이노스페이스 같은 경우가 좀 괜찮게 보고 그다음 컨택 요 정도
괜찮게 보고 인수합병을 마친 AP위성 뭐 요 정도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도 오늘 당장에 뭘 한다기보다는 우리가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혼란스럽게 갖고 있던 그 생각들을 정리해주는 시간을 약 15분에서 20분 사이에 그걸 정리를 매일매일 해드려요. 이런 부분들을 이쪽으로 듣고 이쪽으로 빼지 마시고 정리를 해놓으란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종목 중에 떡상 나오는 종목들 우리 그동안 검증이 몇 달이 됐습니다. 근 1년 지금 검증됐어요. 계속 보란 말이에요. 언제 어떻게 움직일지 몰라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기술 같은 경우도 오늘 제가 또 얘기했지만 이거 월요일에도 얘기했던 거고 어제도 얘기했던 거예요. 꼭 좀 체크를 좀 해보시고 봤으면 좋겠다. 자, 그럼 오늘 아침에 주도할 수 있는 섹터는 어쨌든 저는 바이오 섹터 비만 치료제로 일단 움직임이 좀 나올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 있어서 신규 상장을 한 기업이 있습니다. 뭐예요? 셀비온이라는 기업인데요. 공모가 15,000원이고 전립선 암 치료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쪽으로 아마 주도적으로 움직임과 수급이 좀 몰려오지 않을까. 왜냐? 오늘 장 안 좋을 거란 말이에요. 장 안 좋을 거고 반도체 안 간단 말이에요. 그다음 바이오가 움직임이 좀 나올 건데 이것도 지금 바이오 업종이고 물론 저 전일에 대한 시가총액이 지금 1,900억이기 때문에 좀 가벼울 수 있고 그다음에 상장 주식수가 약 1,200만 주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타점을 잡고 물론 많이 빠를 거예요. 손 느리신 분들은 당연히 안 하는 게 맞겠죠. 하지만 급등과 급락에 대한 모습들은 계속적으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 그나마 효율적으로 우리가 완전한 저점을 잡기보다는 일단은 분봉에 대한 추세를 보고 접근하는 것이 좀 맞다고 보기 때문에 1분봉에서 단기 평선에 대해서 뭐 5일 이평, 10일 이평 보면서 매매하시는 방법이 그나마 조금 나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해서 매매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